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2197선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69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1차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전체적인 증시 완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월 모든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는데 2개월 연속 내림세였다가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1월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전월 대비 8조 5,357억 원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월 기준 IPO 규모는 올해 최대를 기록했고 주식 발행은 10월 대비 2,907억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약 1만 부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내년 시행이 예정돼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을 잘 정리해 주실 최영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끝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증시를 사자성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최영돈 전문가님의 센스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올해 한 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로 좀 정해졌는데요. 네. 주식시장에도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가 좀 어울리지 않나 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명지조의 뜻을 좀 보시게 되면 상대를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라는 이제 운명 공동체를 좀 강조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일단은 올 한 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울고 웃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11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일단은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화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한 해 마무리 자체가 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까지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또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과 중국 부분들도 공명지조라는 또 사자성어를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네.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둘이 좀 화해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뭐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로 한번 올 한 해 2019년도로 좀 마무리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여쭤봤는데 센스 있게 정말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 답을 내주셨는데요. 자, 올해 국내 증시 정말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최영돈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 계속 나눠보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봐야겠죠? 바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파악해 보면서요. 내년 경자년에도 수익이 빵빵하실 수 있도록 그 지혜 모아갈 수 있는 인하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부터 내년도의 전망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증시가 연초 효과 시동이 걸릴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무게를 가지고 전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초 효과는 사실 1월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월의 주식시장의 수익률이요. 다른 달보다 양호하다는 계절별 주가 변동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죠. 사실 이미 새해 증시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 오는 1월 1일부터 850여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 인하를 발표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시진핑 주석과 1차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요. 지난주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오랜만에 최대 규모 자금이 유입됐다라고도 하네요. 자, 1월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과연 좋게 잘 우리 증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스타트 좋게 끊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 올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나요? 자, 그런데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에게 올 한 해는 조금은 잔인한 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이오주라고 무조건 각광받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 이슈라든지 혹은 임상 3상 실패에 따라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어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이 하락률 1위 업종, 1위 종목은 다름 아닌 이 신라젠이었습니다. 연초에요. 73,400원 부근에서 13,650원까지 떨어지면서 80%가 넘었습니다. 81.4%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반면에 작년 11월 성장성 특례 1호로 상장이 된 셀리버리 함께 보시면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132.89%까지 상승해내는 상승률 1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이오주가 진짜로 잘 갈 수 있을까의 여부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1월에 열릴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SK바이오팜도 상장 유력시 되고 있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기대감이 조금씩 불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이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도 1월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역시 1월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이 흐름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향후의 경제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의 움직임들이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투자에 있어서 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내년 상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업 생산도 크게 늘었고요. 게다가 반도체를 좀 살펴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서버용 D램 등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생산이 늘면서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도 살펴졌습니다. 반도체 9.3%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전월 대비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자동차는 지금 바람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형 승용차 등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있어서 생산 감소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7.5% 기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를 좀 의미하는 소비 판매액,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의 영향 때문에 조금 추워져가지고요. 내구재 상승이 두드러졌고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 창고와 같이 또 설비 투자 역시 운송 장비 투자가 조금 더 크게 견인을 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하는 움직임까지 좀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소비, 투자에 있어서 지표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투자 대응 세워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인사 소식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앞불사,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아듀 2019년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올해 거래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요. 3,000원 이상을 좀 팔자를 외친 탓에 주저앉은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늘 2,2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장은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내년도 장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망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내일 밤 이 시간 머니W에서 또 전망 살펴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도 함께 모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거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나사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9년 유종의 미를 거둘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코스피는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또 11월 생산 소비 투자 주요 지표도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1월 초에 증시가 좋다는 연초 효과를 꼭 볼 수 있으리라는 또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피드백 전해드릴 테니까요. 연초 효과 얼마나 잘 가는지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 이슈 중에서 최영돈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첫 번째 주요 다뤄주실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오늘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핫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잔인했던 한 해 소송할 어. 구멍이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좀 가장 좀 눈에 띄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좀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심심하게 좀 움직였던 하루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양 시장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가고자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뭐 주도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가장 첫 번째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1월 13일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 내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억누르고 있었던 신약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좀 투심이 좀 되살아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1월에 헬스케어 이제 모건 JP 모건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약바이오주가 다 살아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특히 집중해야 될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솔루션, ABL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고 가는 거는 JP모건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기업들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먼저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JP모건 쪽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신약과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실적 부분들 좀 기반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약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제 다뤄볼 텐데요. 제가 궁금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여쭤봤지만 올해 국내 증시 정말 다사다난했거든요. 그 뭐 국제적으로는 정세에도 영향을 많이 또 받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한마디로 뭐 공명지조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주가지수 앞서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2200선에서 특별한 하락세 없이 기간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앞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의 뉴스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연초 효과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지금 8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도 한 해가 뭐 통화정책이라든지 뭐 재정정책이라든지 금리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2020년도서부터 좀 살아나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좀 확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에 대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들이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급부적인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1.3%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풍선 효과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이 좀 쉬어가게 되면 또 한쪽은 또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한쪽이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 부분들도 뭐 내년 한 해 그러니까 1월달 효과, 월초 효과를 연초 효과를 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코스피 쪽과 코스닥 시장에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시장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네. 의미에서 요 아듀 2019년 증시 마지막
마지막 날 웃지 못한 코스피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네. 코스피도 좋고요. 코스닥도 좋다는 거 다 좋은 말씀드릴 거예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코스피, 코스닥 다 좋은데 지금 코스피가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누적 피로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성장 위주의 코스닥이 좀 두드러진 그런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최영돈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들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실까요? 바로 웅진입니다. 넷마블이요, 웅진 코웨이 인수를 확정했죠. 자, 이번 매각으로 자금난에 시달렸던 이 웅진그룹은 다소 여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요, 웅진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끝끝내 들어서 그 상한가가 조금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큰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이 마무리된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었다가요. 그래도 20%에 못 미치는 거의 가까운 폭 유지하면서 1,550원에 오늘 종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넷마블도 역시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하면서 오늘 함께 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가 좀 지연이 돼가고 있고 게다가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좀 부족해서요. 외부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비중이 조금 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현금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역시 넷마블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3%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92,400원까지 올라온 넷마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S맥 살펴보시겠는데요.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요, 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폴더블 폰 등 이 최신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열릴 CES 2020에 참석하게 될 국내 대기업들의 성과에 편승해서 이 S맥 역시 좀 이익을 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 실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S맥이요, 오늘장 큰 전망 가져가면서 20% 넘게 장대 양봉을 그려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1,30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S맥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 자동차 램프 전문 업체이죠. 금호 HT의 지분을 인수한 덕분에요. S맥이 오르니까 금호 HT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거의 3.52% 올라가면서 5,880원까지 올라온 금호 HT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름 아닌 드림텍인데요. 자, 드림텍에 있어서도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5G 출시, 이제 5G 폰 출시를 앞두고도 있고 게다가 나무가 인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리포트가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드림텍도 오늘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살펴보시면 5%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6,77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역시 나무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도 이 전망 함께 가져가면서 함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3%대 강세 보이면서요. 47,800원까지 올라온 나무가 양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이네요. H&T 살펴보시면 최근 H&T의 자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율주행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그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자회사 MD가 어떠한 기술력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 전 서울 시민들 그리고 중국의 혁신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 부각에 따라서 H&T가 오늘장 4%대의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좀 보실까요? 2,17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또 미국의 자회사 우모의 최고 기술 경영자 자리에 구글 웨이모의 CBO를 영입한 것도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덧붙여졌습니다. H&T 오늘 4% 강세 보였다는 점 확인하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롱생명과학 오랜만에 또 특징주로서 자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인보사 제조 판매에 있어서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 피의자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 함께 보시면요. 3% 강세 유지를 하면서 550원 올랐습니다. 18,050원 소폭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 종목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01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 보내시는 순서대로 도와드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핫 종목 오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웅진이었습니다. 넷마블의 웅진 인수 소식에 두 종목 다 강세를 보였고요. 또 드림텍도 나무가 인수 소식에 둘 다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S맥도 3거래 연속 상승, 폴더블폰의 그 강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서 최영동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가장 집중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예. 자, 한 가지만 고르셔야 됩니다. 두구두구두구. 5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5개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가 좀 컸었던 종목들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 5종목 중에서 인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인수를 통해 가지고 M&A를 통해 가지고 정말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세 번째 종목 드림텍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5.78% 정도로 윗꼬리가 약간은 좀 달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웅진 같은 경우는 과연 시장에서 이러한 합병 소식들 또는 인수 소식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시장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무가를 편입을 좀 시킴으로 인해서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러한 이제 현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드림텍 같은 경우는 코드리스 추세에 따라서 PBA 모듈 성장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돋보였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5G 내년도에 5G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5G와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본격 출시가 좀 진행이 돼주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PBA 모듈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무가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까지 좀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웅진의 넷마블의 인수 부분들, 그러니까 넷마블이 웅진의 인수라는 부분들은 정말 뜬금없는 사업 네. 구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시장에서 말들이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반대, 그러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같은 산업 내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수, M&A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5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 번째 종목 드림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 내년에 호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가를 인수함으로써 카메라 모듈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돼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5G가 본격화된다면 더 업황이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드림텍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주요 뉴스와 또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내년도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지고 오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스탁세일즈 종목 추후에 공개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 지금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연락
연락하는 거였지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 02786-1023번 2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 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아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을 만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 안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8757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수익 상승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요. 와! 20% 가까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30일 고가 기준 19.51% 뛰어오른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최영동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요, 세경 하이테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이 1위 자리를 계속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최고가 41,800원 지금 지켜가면서 터치하면서 수익률 150% 이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힘스도 역시 힘을 내어서 2위를 지켜가고 있죠. 56.13%의 수익률 짱짱하게 지켜가고 있고요. 3위는 덕산 네오룩스가, 4위는 옵트론텍, 그리고 5위는 만도까지 짱짱하게 그 포트폴리오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준비했는데 역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최영동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길죠? 자, 7글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7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오늘 장에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정말 잘 갔던 종목, 바로 2차 전지였죠. 자, 그런데요. 이 종목도요. 2차 전지 관련해서요. 국내 유일하게, 국내 처음이었나요? 국내 유일하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7월 1일, 올해 7월 1일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을 하기도 했고, 또 두 번째 힌트 드리면 여기 벤더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삼성 SDI의 1차 벤더라고도 하네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연말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전화와 문자 종목 상담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스에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최영동 전문가님이 또 AS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추천 종목 ABL바이오가 무려 19%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예. 이 종목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ABL 바이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9%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좀 걱정을 했었던 구간들인 것 같습니다. 200에서는 과연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재료가 확실하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좀 실리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9% 부담스러워 하실 구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앞서 우리가 또 아싸인싸 시간대에도 JP모건과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말씀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ABL 바이오도 또 참가를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0에서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좀 굳건하게 목표가까지 한번 좀 끌고 목표가까지? 가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19% 이상의 수익을 보였지만 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살펴볼 AS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예, 날씨가 쌀쌀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자, 추워요. 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대에 대한 약세 흐름도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꼭 사셔야 되는 네.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5일선, 21선 급격하게 골든 크로스로 좀 만들어내주면서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식 배당이 5%가 네.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주식 배당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정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들어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한 해는 신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이오 시밀러의 본격적인 상승이 2020년도서부터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최근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라고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길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2020년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강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아닌 셀트리온 헬스케어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AS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이 종목도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뭐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후에 주가가 정말 답답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이 섹터군들을 좀 말씀 좀 드리면서 2020년도에는 분명히 2차전지와 관련된 성장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맞아요. 좀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그동안에 장기간에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드디어 좀 돌파를 좀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4.42%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에코프로 비임이라든지 LNF라든지 관련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만 혼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워낙 또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 오래 기다린 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묵은지로서 정말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오늘 이 세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은지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오래 묵혀 있다가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에코프로 꼭 목표가까지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스 세 종목을 맞춰보고요. 드디어 스탁세즈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AFW입니다. 저희 머니W의 끝 W와 같은데, 자, 이 종목은 국내 최초로 마찰 용접 기술을 도입한 회사인데 현재 삼성 SDI를 포함해서요, 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자동차에 장착되는 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회사들의 납품을 한다는 건 기술력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W를 그렇게 엮을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막 엮습니다. 머니W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AFW는 앞서 에코프로를 제일 마지막에
AS를 해드렸던 이유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인 2차전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 AFW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술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과 같이 섹터에 대한 방향 자체가 우상향 패턴들을 만들어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력,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종이죠. 이종 금속과 마찰 용접, 기술 용접을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이 마찰 용접 부분들이 충격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이 응급 단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수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스바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서부터 실적에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전지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품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전기차 관련 회사로서 변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가 대세가 되면 2차 전지 부품 업체인 이 종목은 계속해서 날개를 펼칠 것이고 또 전기차용 부품도 함께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유럽연합이 그린데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강하게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EU 탄소 배출 제로, 내연차 퇴출시키고 현대수소차는 날개를 단다. 현대수소차 정말 날개를 달겠지만 이와 더불어 전기차도 또 날개를 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탄소 배출 이런 내연차들이 퇴출이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의 보급이 넓어질 테고 그렇다면 전기차에 제공하고 있는 지금의 종목 스탁사이즈 종목은 더 수요가 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데 네. 일단은 2020년도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자체가 킬로미터당 95g으로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019년도까지는 30% 125g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서부터 킬로미터당 95g이기 때문에 3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탄소 배출이 아니죠.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유럽에서는 타이트하게 정책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이제 정부라든지 현대차가 밀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뭐 일단은 좀 나와주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맞춰가지고 일단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와 관련된 신차 모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폭스바겐 얘기를 항상 전기차를 해드리는데 올해 11월 달, 10월 달에 ID3입니다. ID3가 이제 예약 판매가 들어가서 이미 이제 물량들을 지금 계속 지금 생산해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가격 자체가 3천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생활에 쉽게 접목될 수 있는 가격대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도가 전기차의 실생활에 가장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3천만 원이 싸진 않지만 물론 솔깃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전기차를 그렇죠. 이 가격에 예. 그것도 폭스바겐 차를.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보조금 없이 3천만 원인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고가의 차량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생활 용도로서 그러니까 정말로 비이클로서 그러니까 생활 비이클로서 접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좀 전기차와 많이 좀 동떨어져 있었던 일본차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당분간은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2차전지와 관련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1월 달에 1월 효과, 연초 효과 부분들은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2020년도 한 해에 대한 성장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탄탄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더라도 이 AFW라는 이 기업 자체를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이제 생산이 늘어날수록 AFW는 정말 더 날개를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2020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 AFW의 고객사들이요 본격적으로 내년에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한다는데 그럼 바로 실적이 훅훅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좀 아쉽죠. 아쉬워요? 예, 왜요? 그래서 제가 좀 밑밥을 좀 깔았어요. 네. 1분기에는 역시. 예. 예,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들, 성장성을 가지고 좀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까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네.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 흐름들이 2020년도 2분기서부터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포션으로 봤었을 때 2019년도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한 20%가량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성장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늦다. 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항상 실적에 먼저 기인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적 부분들보다는 성장성에 약간은 좀 비중을 좀 높여서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AF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실적은 그렇게 딱 내놓을 그런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하지만 2분기 이상부터는 이제 점점 실적도 눈에 띌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최영동 전문가 가지고 오신 종목 AFW였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투자 포인트 보시면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이 음극전지, 이 마찰 용접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좀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시즌에 딱 맞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요. 지금 환경 규제가 굉장히 대폭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더불어서 2020년 고객사에게 있어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출하량이 또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에 대한 기회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님, 제가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전문가님? 예, 됐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하면요, 이 문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ESS 화재 때문인데 이게 당국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또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조금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 체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항상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악재 요소들을 좀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게 항상 ESS 화재 사건이라고 맞아요. 말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불꽃놀이도 아니고 뭐 매번 주기적으로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기술력으로 좀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이노메트리라는 또 후공정 또 검사 장비가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ESS 화재 부분들 뭐 물론 이제 필연적으로는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빈번한 부분들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 이와 관련된 기술력 자체도 많이 조금 개발이 되고 좀 실생활에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SS 화재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부분들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격파 부분들을 좀 감내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악재로서는 물론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그렇게 큰 폭의 낙폭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ESS 화재에 대한 추가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좀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바닥권에서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온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쉬어가는 구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위아래로 윗거리가 달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강력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보여줬던 17,000원대 정도를 스윙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 자체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인 것 같습니다. 11,500원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되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라고 제시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AFW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인트론 바이오요. 아, 인트론 바이오요.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15,000원에 20%요. 네, 매수가는 15,0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네. 그래도 8% 이상 올라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최영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8% 급등 나왔습니다. 네네. 예. 자, 일단은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JP모건과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200일선을 드디어 좀 돌파를 시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주가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우상향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그리고 선생님이 매수를 하셨던 15,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사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현 구간에서의 재료 부분들,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강홀딩에 대한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18,000원대까지 스윙적인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로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수익 실현하신다면 또 한번 전화 주셔서 그 다음 대응 방안도 함께 또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캐스터 문자 상담 도와주세요. 네, 문자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0142님의 문자입니다. 현대바이오고요. 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전망 나오고 있는데 15,5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40%입니다.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 200일선을 살짝 좀 이탈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편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동물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과는 좀 다소 성격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 흐름들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시간대, 동시 패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직전 고점, 그러니까 15,000원대겠죠. 박스권에 대한 상당 부분들이 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단기 쌍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000원 설정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와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으로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박스권 구간에서 1차적인 직전 고점 부근 15,000원 제시해 주셨고 쌍바닥 라인 지지하고 있는 13,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현대바이오 정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와주세요 헬프미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헨즈네요. 레미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7,900원에 비중은 30%인데 자, 7,900원에 사셨는데 현재 오늘 종가 5,150원에 마지막 거래일 딱 마감을 했습니다. 모헨즈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 일단은 우상향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음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200일선에 대한 이탈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패턴들 자체, 그 상승 추세가 상승 밴드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OC와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물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게는 다소나마 뭐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밴드의 상당 부분들까지는 뭐 단기간에 빠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6,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하단 부분이 되겠죠. 가격대로는 한 5,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이제 밴드에 대한 대응 자체를 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모헨즈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6,000원까지는 좀 살펴봐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문자함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네, 2019년 마지막 국내 증시 최용동 전문가님과 함께 잘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은요, 또 내년을 예측하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특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